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대선 28일 남았습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관련 여론조사 수치를 보여드리면요. 5월 3일부터 4일 사이에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7%, 김문수, 이준석, 한덕수가 각각 13, 4, 23%의 지지율을 받았어요. 선호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에디터님 어떻게 보시는지 해석을 좀 해주시죠. 어제 있었던 리얼미터 조사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 한국갤럽 조사를 동일하게 또 다른 타 여론조사입니다만 차이점은 어쨌든 갤럽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그렇죠.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응답률도 ARS 조사와 또 다르게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한국갤럽을 정치권에서 많이 신뢰하는 조사 기관으로 꼽곤 하는데 네. 전화 면접 조사에서조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0%에 육박하는 47%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 첫 번째로는 적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선 후보 이 세 사람의 일단 실제 빅텐트 가능성들이 많이 거론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지도를 다 합쳐도 일단 또 다 이재명 후보에게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황방열 특보께서 미리 짚어주신 대로 이런 다자구도에서 50%에 육박하는 지지도가 나왔을 때 예.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이 지지도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단일화 시너지는 전혀 날 수가 없다. 우리 정치사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단일화를 하지도 않았고요.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뭉친다고 한들. 그래서 빅텐트라는 표현이 계속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빅텐트는 안타깝게도 이루어진 적조차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빅텐트가 큰 국민에게 감동이나 공감을 주지 못한다라는 측면을 알 수 있겠고요. 설령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더해서 없다와 모름 응답 거절을 붙여 넣어야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근소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3자 대결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자 대결은 좀 다를 것이냐? 아닙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 50%에 가까운 선호도를 보였고요. 김문수를 대도 지금 이 글자가 잘못 나왔는데 아래쪽은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후보를 대도 김문수는 33%, 한덕수는 36%, 조금 높기는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또 눈여겨볼 점은 한덕수에서 3%가 좀 더 나왔잖아요. 이준석 쪽에서 뺏어옵니다. 이준석이 9%인데 아래는 6%거든요. 자, 이 3자 대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그 정치는 불안보다 안정의 마음이 간다. 저는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어린이날에 어린이날 또 정책을 발표하셨고 어린이 정책을 발표하셨고 오늘은 청년 정책, 종교 정책, 오늘 청년 정책 이런 식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후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은 우리가 보수 야권이 단일화를 해도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뭐 빅텐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빅텐트라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포용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가치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나의 텐트를 구성해서 연합을 하는 건데 포용의 정치가 아니라 공포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재명이 두렵다. 이재명 후보가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로서 그 공포감을 하나의 그 빅텐트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거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천막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비전을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굳건하게 1위를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전선이 선명해지고 명확해지고 그 리더십에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가상 양자 대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재명과 김문수를 대봤을 때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사실 47, 38,
47%대 38% 이렇게 나왔다면 5월 3일에서 4일 날 했었던 여론조사죠. 여기에서는 52%대 39. 이재명 후보가 훌쩍 올라갔습니다. 50%를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사실상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확정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결과가 나왔는데 특보님 어떻게 보셨어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 같은 경우에 확정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제일 위험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전혀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한 표가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선거는 끝날 때 끝나야 끝나는 거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절박한 사람이 예. 이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더 절박하다. 예.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중앙일보 조사에서 중앙일보 이제 한국갤럽에 의뢰한 거죠. 예. 여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응답률이 17.8%입니다. 네. 최근에 나온 조사 중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응답률 네, 네, 자체가. 네. 그다음에 무당층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상당 부분 그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보통 예전 대선에도 보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충 그 마음을 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5월 1일 날 그 대법에서 예. 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이제 저 유죄 취재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 대법 파기환송한 판결이 부분들이 났었죠. 이제 여론에 그 부분이 누구나 이제 주목할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미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 가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저 신문을 좀 그러니까 언론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나 정치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지지도를 볼 때 그냥 나오는 지지도뿐만 아니고 중도층 지지율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떻게 이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상식처럼 됐는데 이 중앙일보 기사에 이 대목이 이제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안 나와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중도층 지지율이 똑같은 중앙일보 갤럽 조사입니다. 아, 예. 1월에 36%였어요. 네. 근데 4월에 43%입니다. 어. 근데 이번 조사는 55%입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중도층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조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견인하는 그 실체 내용입니다. 네. 중도층의 지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네. 사실 모든 선거는 중도층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1월 대비해서 5월까지 변화 추이를 봤을 때 20% 올랐습니다. 중도층에서 20% 가까이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 수치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특보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5월 1일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잖아요. 이 여론조사는 3일에서 4일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더니 잘된 판결이 46%, 잘못됐다가 42%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디터님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뭐 물론 46대 42 우위로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게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6인데요.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판결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네. 이런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특히 서초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검찰의 수사라든지 네. 이제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대목에서는 사실은 정치적 성향이라기보다는 중도 무당층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판결을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이런 이슈들. 검찰의 수사는 공정했을 것이다. 또 법원의 판결은 정당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법률 이슈와 관련돼서는 흔들림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제 여론이나 투표 민심으로 판단되는 것과 이 여론조사상 드러나는 내용은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아마도 실제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내가 표를 던지는 행위와
이 판결에 대한 견해에는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6이라고 해서 잘된 판결 중에는 아마 중도무당층의 다수가 뭐 법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런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 절차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삼기보다는 결론이 나왔으니 이 뜻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평가들이 섞여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 탄핵 결과가 나올 당시에 그 앞뒤 상황을 보면 여론이 확 그 헌재의 판결에 돌아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대법 판결이 난 이후에도 잘못됐다가 42%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이 4%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이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의견도 많다. 적지 않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 문제가 있다는 그 의사 표현은 저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이 유죄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말 이게 뭐지? 네. 이게 뭐임?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파악할 시간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견해들이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부정적으로 돌아설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보수 언론에서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사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이 뉴스토마토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특보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게 이제 잘 됐다가 46이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게 42잖아요. 예예. 근데 이게 이 조사가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이게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게 더 많다라고 물론 우리가 이제 46이라는 더 많이 나온 수치는 그대로 존중해야 되지만 통계적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네.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구속은 뭐로 인식됩니까? 사람이 구속되면 구속되면은 유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재판은 시작도 안 한 상태인데 사람이 구속되면 감옥 가면은 유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위가 우리 국민들한테 아직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우리 대법원이.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알려지면 지금 정원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계속 이번 주 하고 있는 데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것과는 좀 또 다른 내용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일단 대법원의 판결이라든지 고등법원의 지금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접하면 접할수록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것이다.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 인사들 모아 1타 정치 함께 해봤는데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이재명 선대위 공보특보,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